현재 추세가 이렇게 하락으로 가기 때문에 좀 매수는 당분간 조심해야 되지 않나. 현재 2500 위치에서는 이 종목이 제일 좋습니다. 삼성전자보다 더 갈 가능성이 높죠. 안녕하세요. 주식계 스트리트 파이터 대입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코스피가 2,500을 깨고 내려왔습니다. 현 시점 국내 증시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신지요? 오늘 보니까 2495. 저번 주 금요일 날은 2500을 지켰는데 오늘은 진짜 2500을 깼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현재 보면은 다우 차트, 저기 보는 다우 차트인데 이렇게 여기서 위로 가려 하다가 FOMC 회의에 약간 매파적인 발언으로 금리 인상을 한번, 원래는 시장에서는 한번 안 할 가능성이 있다 생각했는데 한번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매파적인 발언으로 혹시 경기 침체가 또 오지 않겠나, 이제 그런 생각으로 저번 주 이렇게 많이 밀리고 우리나라도 좀 그 따라 밀린 경우입니다. 그게 다우존스는 이렇게 크게 밀리고 단기간에 나스닥도 약간 크게 밀리고 S&P 500도 이렇게 밀리고, 그에 따라서 보면은 니케이, 대만, 독일, 상해, 이렇게 중국 상해 종합, 이렇게 항생, 약유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세계 지수가 하락으로 간 경우고, 제가 볼 때는 특별한 그렇게 발언은 아닌데 다 아는 이야기를 했는데 시장에서는 좀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이 했지 않겠나. 그리고 미국이 2분기 때 GDP 성장률이 2% 이렇게 지금 잠정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분기 실적 시즌인데 시장에서 많은 전문가들은 또 보기를 미국이 현재 실적이 다 3분기도 좋게 나올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미국이 3분기 시즌에 실적 발표를 할 때 좋게 나온다면은 제가 볼 때는 나스닥 같은 경우도 요 부분에 이렇게 지지가 되고 하반기 때 약간 위로 가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종합지수 같은 경우도 한 2,500 요 부분에 지지가 되고 하반기 때는 위로 가지 않겠나. 그리고 이제 지수로 예측하는 것은 어떤 종목은 예측은 그 종목의 실적, 이렇게 또 주가를 계산하는 뭐 PER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데, 특히 지수는 좀 돌발 변수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측이 좀 어렵지만은 제가 볼 때는 미국이 3분기 때 실적이 다 턴된다 하면은 현재 지수는 위로 가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현재 좀 문제가 되는 것이 석유값이 좀 문제가 됐습니다. 석유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원유가 저번에 여기서 80에서 한 90달러 이렇게 돌파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한 100달러 이렇게 가지 않겠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좀 이란하고 좀 이렇게 좀 친해서 원유를 좀 생산을 늘려서 사우디, 러시아를 견제를 하려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란에 뭐 몇억 달러 이렇게 돈도 지불해주고 이렇게 해서 이란을 좀 석유를 생산해서, 또 베네수엘라 그쪽에서도 친하고 해서 현재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석유값을 낮추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멈칫멈칫하고 당분간은 이렇게 100달러 돌파는 좀 안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내가 볼 때는 2분기 실적만 턴된다, 3분기 실적만 좋게 논다면은 미국도 여기서 지지가 되고 상승으로 가고 우리나라도 한 2,500 지지되고 한 2,600, 2,700 하반기 때는 가지 않겠나,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 막 중국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도 나오고 또 미국에서 경기 침체가 나올 수도 있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한 것들은 반영이 되면은 증시가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어떻게 대표님께서는 반등을 좀 보시는 건가요? 자, 현재 위치, 우리가 금리가 지금 제일 문제가 되잖아요. 그 미국에서 쓸 수 있는, 저는 이제 경제 전문가는 아닌데 대충 이렇게 스트리트 파이터 느낌상 미국이 할 수 있는 카드가 금리 인하로 딱 이렇게 카드를 쓴다면은 금방 전반적으로 실적이 좋다 하면은 바로 이렇게 경기 침체는 바로 막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경기가 안 좋아서 이렇게 돈을 풀고 금리를 내린다 하면은 그것이 반응이 좀 천천히 나타날 가능성이 많은데, 현재 고금리이기 때문에 좀 빠르게 금리를 딱 인하 들어간다면은 저는
경기 침체 이렇게 불경기는 안 오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경제 수출 비중 전반적으로 비중이 제일 높았는데 현재는 우리나라 미국이 제일 높습니다. 그러나 중국 같은 경우도 만약에 좀 경제가 침체가 온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영향은 좀 제한적이다. 미국보다는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도 여기서 더 이렇게 나빠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면은 우리나라도 하반기 때는 저는 좋게 봅니다. 그리고 주식하는 사람들은 항상 좀 이렇게 지수 경제를 좀 좋게 보고 좀 낙관적으로 매매하는 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온다 하더라도 물론 그때 약간 진동이 있을 수는 있지만 금리 인하를 하면은 또 바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현재 전체적으로 세계 경제가 미국이 워낙 다 실적이 좋게 나오고 또 금리가 지금 현재 고금리에서 쓸 수 있는 카드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 이 금리가 인하 쪽으로 간다면은 경기 침체는 없다 보여집니다. 예. 네, 그러면 만약에 금리 인하가 아니라 그 고금리 기조가 상당히 오래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까요? 그거는 적당하게 조절하겠죠. 예, 시기를 땡긴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래서 결국은 금리보다는 제가 볼 때는 실적이 문제되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주고 주식하는 개인들도 흐름을 보고 종목이 좀 우선적으로 좀 선택을 잘하면은 크게 만약에 경기가 침체가 온다 또 지수가 좀 빠진다 하더라도 실적이 턴되는 종목 위주 현재 뭐 자동차 섹터라든지 뭐 이렇게 조선주 또 앞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은 뭐 전력주 실적이 턴되는 업종 개별 종목은 가지고 있으면 지수가 빠져도 그렇게 많이 안 빠지고 그렇게 수익을 낼 수가 있죠. 결국 저는 지수보다 종목이 우선이다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현 상황 속에서 만약에 좀 여유 자금이 한 1억 정도 있으면은 주식 투자는 어떻게 하나요? 지금 이제 비중은 그대로 있는 게 제일 좋죠. 예, 그냥 뭐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좀 오래 급등했던 종목 AI 뭐 2차 전지 로봇 또 어떤 테마주를 내가 가지고 있다면은 손질을 생각해봐야 되지만은 좀 대행주 실적이 턴된다면은 그냥 가지고 있어도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여윳돈이 한 1억 정도가 있어요. 사용할 수 있는 거. 그럼 그거는 주식에 다 넣을까요? 아니면 예금에다 그냥 둘까요? 아 지금요? 네. 1억 있다면은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 코덱스 레버리지를 좀 예, 제가 볼 때는 코덱스 레버리지라는 종목은 지수하고 이렇게 연동이 돼서 움직이는 종목인데 지수가 1% 가면은 2% 가는 거죠. 그 지수가 현재 2,500 정도 있기 때문에 3,000 근처에서는 레버리지 하면 안 되죠. 그러나 2,500 전후에서는 제가 볼 때는 내년에 또 후내년에 이렇게 되면 한 3,000, 3,500 자, 이렇게 본다면은 수익률이 굉장히 클 수가 있습니다. 주봉을 보면은 여기가 3,000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27,000원 현재 가격이 16,000원이니까 이렇게 오른다면은 약 한 80% 정도 3,000포인트 2,900만 가더라도 한 80% 이렇게 수익 나니까 이 종목이 제일 좋지 않겠나. 그래서 여윳돈이 있다면은 그냥 현재 2,500 위치에서는 이 종목이 제일 좋습니다. 삼성전자보다 더 갈 가능성이 많죠. 현재 그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워낙 좋게 앞으로 실적이 좋게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이 종목도 이렇게 27,000원 가지 않겠나. 그러면은 요 부분에 샀어. 좀 분할 매수했어. 제가 분할 매수 이런 건 이야기 잘 안 하는데 요 부분에서 좀 분할 매수했어. 가지고 있다면 한 27,000원 요 부분에 매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면 수익률이 굉장히 크잖아요. 이 종목이 제일 좋습니다. 예. 그러면 대표님께서 이 차트를 딱 보실 때 저희가 2021년 한 초중반부터 흘러내렸잖아요. 이제는 이제 바닥을 찍고 서서히 올라가는 것 같기는 한데 이제 올라갈 우상향을 할 것이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앞으로 지수를 끌고 간다 봐야죠. 예. 워낙 이렇게 예. 만약에 그 코덱스 레버리지하고 현금하고 그건 비율을 어느 정도로 이렇게 두면 좋을까요? 항상 주식하면은 현금을 한 20%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게 맞습니다. 예. 항상 100% 들어가지 말고 한 20% 정도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혹시 또 이렇게 무슨 돌발 악재 항상 이렇게 났을 때는 이렇게 돈이 있다면은 진짜 저평가 대 종목을 찾을 수가 있는데 없으면은 좀 매수가 어려우니까 항상 20% 정도 가지는 게 좋죠. 그러면 코덱스 레버리지를 좀 안전하게 추천해 주셨는데 요거 말고 뭐 섹터나 기업으로 접근했을 때 좀 괜찮아 보이는 건 뭐가 있을까요? 저번에 제가 출연했을 때 말씀드렸던데 상반기에 급등했던 섹터 즉 AI, 로봇,
2차 전지 또 이렇게 많이 올라온 종목 있잖아요. 네. 의료 AI. 자, 이런 종목은 매수를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또 대주주 이렇게 또 물량도 놓기도 하고 또 세금 회피하기 위해서 물량 놓기도 하고, 그리고 항상 제가 주식 한 20몇 년 하면서 연초에는 테마 급등하는 종목이 많이 나오지만은 항상 한 9월 때 10월 11월 이렇게 갈 때는 보면 실적 종목, 실적이 턴되는 종목, 예. 그리고 그런 종목이 많이 가는 경우, 현재 보면은 뭐 SK텔레콤, 국민은행 뭐 이런 종목이 지금 많이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말씀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하반기 때는 AI 급등했던 AI, 그다음에 로봇, 그다음에 의료 AI,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매수는 안 되는 거죠. 기다리는 거죠. 내년 초까지 아니면 12월 달까지, 12월 내년 초 정도 타이밍을 보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하반기에 섹터는 조선주, 그다음에 자동차 섹터, 그다음에 전력주, 그리고 그 종목이 실적이 턴되는 종목 위주로 좀 매수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또 SK텔레콤 또 배당을 많이 종목 위주로 하는 게 지금 현재 하반기 때는 매수를 하면은 수익이 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SK텔레콤 진짜 추천해 주셨는데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경험적으로 항상 네. 이렇게 연말 갈수록 그런 종목이 이렇게 연초에는 항상 테마주 이렇게 해서 기술주 이런 종목이 움직이다가 한 9월 10월 때 되면은 항상 SK텔레콤 한번 보겠습니다. 네. 보통 이제 하반기 갈수록 이렇게 배당을 많이 주고 실적이 이렇게 그냥 성장주보다는 항상 이렇게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 이런 종목이 하반기 때 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은 SK텔레콤, 그다음에 뭐 국민은행 이제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하반기 때 계속 주도할 가능성이 많죠. 근데 지금 AI 많이 올랐던 종목이라든지 그런 종목은 매수를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최대한 기다렸다가 내년 초 정도 이렇게 매수하는 게 좋지 않겠나. 아차 잘못 들어가면 또 손실폭이 클 수가 있습니다. 그 AI 같은 경우는 뭐 수요가 그래도 넘친다고 하고요. 많이 올랐어도. 그리고 앞으로 인공지능의 시대가 최소한 몇 년은 간다 막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데도 안 돼요. 그렇죠. 이제 주식은 종목이 이렇게 위 가고 아래로 가는 것은 우리가 미인대하고 좀 비슷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 특정한 사람들이 저 사람이 저런 형태가 미인이다 이렇게 하는, 그게 시장에서 통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미인이네 이렇게 우리가 미스 코리아 뽑을 때 그렇잖아요. 그래야 그 종목이 가지. 특정한 몇 사람, 특정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미인이다 해갖고 미인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주식은 꼭 미인 선발대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것은 시장에 많은 참여자들이 좋게 실적 보고 그다음에 좋게 보고 이렇게 그 종목 움직이는 거지, 어쩐 또 특정한 사람이 좋다 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 미인대에 비슷한 느낌. 현재 추세가 이렇게 현재 하반기 때 실적이 뒷받침되는 국민은행 또 SK텔레콤 이런 종목이 가는데 또 성장주 기술주 이런 종목은 현재 잘 안 가잖아요. 그게 시장 흐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가는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판단해 주는 거죠. 그걸 믿는 게 맞지, 눈에 보이는 걸 맞지, 너무 이렇게 종목에 짝사랑하다 보면은 내가 실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시장의 흐름도 체크해가면서 매매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있는 주요 섹터나 기업으로 들어가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2차 전지인데요. 와, 2차 전지가 오늘 정말 많이 급락을 했습니다. 에코프로도 이제 다시 88만 원이 되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도 굉장히 많이 빠져가지고 지지선을 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2차 전지 지난번 출연해서 한 1년, 2년은 이게 전고점을 넘는 상승은 힘들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생각에 좀 변함은 없으신지 좀 차트 분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시장에서 2차 전지를 안 좋게 보니까 종목이 전체가 이렇게 신저점을 향해서 가고 또 하락으로 가는 겁니다. 현재 예를 들면 SK텔레콤 또 은행주 많은 시장의 참여자들이 좋게 보니까 가는 거예요. 그게 내가 시장의 흐름에 따라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고, 대표적인 에너지 솔루션, 자, 이렇게
LG에너솔은 저점을 깼습니다. 어떤 주가가 저점을 깬다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지지선이 없어진다는 거. 그럼 어디까지 밀릴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 믿어야 됩니다. 삼성 SDI 저점을 깼습니다. 자, 삼성 SK 아이테크, 그다음에 LNF 저점, 자, 코스모스와 이렇게 저점을 깨고 내려옵니다. 그죠? 그래서 현재 2차 전지 전체적으로 하락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지만은 첫째 이제 에코프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 상황에서 분석할 때 MSCI 지수 편입되고 다시 돈이 들어올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또 여기서 또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또 하락이 나왔는데 이때 한번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를 잘 분석해 보면은 우리가 2차 전지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데 현재 2차 전지 문제되는 것이 첫째는 뭐가 문제되냐면은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가 트럼프하고 또 이렇게 민주당, 공화당 또 선거 이렇게 하면은 혹시 현재 여론조사를 해보면 트럼프가 앞섭니다. 한 10%. 그러면은 선거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럼 혹시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트럼프는 옛날에 뭐 기후협약 이렇게 또 국제 탑재도 하기도 했잖아요. 또 탄소 뭐 배출권 이런 데 별 신경 안 쓰고 자기 나라 이익을 위해서 막 이렇게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그럼 2차 전지는 보조금 이런 거 어떻게 되는가 하고 궁금한 거죠. 그리고 미국이 전기차 이렇게 몇 년까지 몇 프로 이렇게 한다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 프로그램이 요할 건지 이제 의문스러운 거죠. 첫째는. 두 번째는 또 문제되는 것이 최근에 이제 유럽에서 EU에서 이렇게 중국 배터리가 너무 진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약간 견제하는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또 한국 배터리는 어떻게 될 건지, 우리가 가서 공장을 지어야 되는지 보증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자, 이렇게 자국 요즘 다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잖아요. 그 문제가 있고, 세 번째는 EU에 가입된 나라가 27개 나라인데 최근에 영국에서 자기들 내연기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몇 년대까지는 내연기관을 없애겠다 이렇게 서로 약속한 거를 영국에서 우리는 못하겠어. 왜? 너무 피해가 크니까.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그러면은 또 이제 전기차가 이렇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다음 또 네 번째 정도는 또 중국의 LFT 배터리가 시장 점유율이 계속 좀 확대되는데 좀 이렇게 우리 좀 앞으로 그렇게 좀 한국도 좀 이렇게 힘들지 않겠나 이제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고 오늘 이제 에코프로 BM에 이렇게 리포트가 나왔는데 내용이 뭐냐 하면은 양극재 지금 우리나라에 이렇게 시설을 하는데 몇 년 후면은 중국 빼고 전체 시장 우리나라 전체 세계 시장을 커버해도 남는다는 거죠. 가잉이라는 거죠. 공급 가잉. 그러면은 과연 경쟁이 심화되고 그럼 마진이 떨어지잖아요. 그랬을 때 이 양극재, 음극재 회사들이 어떻게 될지 이제 의문스러워하고 또 문제는 제일 에코프로의 이 종목에 이때 에코프로 공매도 비중이 60만 주 있었는데 이때 이날 마지막 날 이날 MSCI 지수 편입 마지막 날 80만 주 공매도 물량이 하면서 그 당시 한 135만 주 현재는 매일매일 늘고 있습니다. 현재 이틀 전까지 통계가 180만 주까지 늘어납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를 집중적으로 공매도 치는 거죠. 그럼 주가 올라오면 때리고 주가 올라오면 때리고 이때는 쏘키즈 나와가지고 손절을 한 거고 현재는 외국인들 공매도 일단 공매도 세력들이 현재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가 있죠. 그러니까 쏘키즈 놓기는 어렵습니다. 올라오면 때리고 올라오면 때리고 그렇게 해서 에코프로가 지금 너무 공매도 비중이 높아지는 바람에 좀 에코프로가 위로 가져야 되는데 오르면 때리고 해서 당분간 또 더 때릴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래서 2차 전지는 오늘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로 전반적으로 신저가 저점을 깨고 내려와서 당분간 이런 현상이 2차 전지가 더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니 일각에서는 2차 전지는 좀 다른 테마주하고 다르게 실적이 뒷받침된다고 막 했잖아요. 옛날에 다 실적이 뒷받침되죠. 예를 들어서 뭐 옛날 태양광도 실적이 다 뒷받침됐습니다. 뒷받침됐고 왜냐하면 또 중국에 너무 이렇게 중국하고 경쟁이 심해서 이제 또 결국 우리가 지고 태양광도 이렇게 OCI 같은 60만 갔다가 지금 많이 하락했잖아요. 그래서 시장에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에코프로 BM을 이렇게 2차 전지 LG 에너지 솔루션 그다음에 뭐 삼성 SDI 시장에서 이런 이유로 의문을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락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락하는 거 이걸 그대로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봐야 되지. 내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저 사람 메인이다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메인이라 해줘야 메인이 되잖아요. 산업도 주가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세가 이렇게 하락으로 가기 때문에 좀 매수는 당분간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좀 약간 하반기까지는 제가 볼 때는 기다려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예. 아차 들어가면 잘못 들어가면은 밀릴 가능성이 있고 현재 삼성 SDI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 저점이 확인되는지 좀 확인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이제는 에코프로가 아니고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이 종목이 지지가 되는지가 좀 중요합니다. 지금 셀 업체가 지지가 돼야 됩니다.